그래서 우리는 이 포상금지에서는 신고 고발 대상이 누구냐, 이걸 이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 고발 대상. 그럼 역시 다시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하니까 고소와 고발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고소는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게 바로 고소예요. 고발은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라마 나온다. TV 뉴스에서 아주 지겹도록 고발장 갖고 들어가는 거 봤죠? 그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고발장. 그죠? 아주 고발이 난무해. 이게. 난무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하면 이게 뭐라고요?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고 고발 대상. 요걸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예요. 이자 무등록업자죠? 무등록업자라고 메모해 보시고,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이자 신고한 포상금지고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어요. 부정 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이자도 포상금지입니다. 둘은 3년 이하 약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자들이에요. 부정 등록은 뭐냐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에 등록한 거죠. 그럼 포상금지입니다. 신고를 하면.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든가 공인인사 자격증, 이것을 양도 대여를 했거나 양수 대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들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한 자예요. 그럼 있잖아요. 앞에서 아닌 자가 3번이 나왔거든요. 기억을 더듬어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어요. 이것을 자격 사칭. 개업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썼습니다. 이게 명칭, 사칭.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죠, 지금. 나왔어요? 그럼 아닌 자가 나오면 형벌이 1-1이라고 했죠, 다. 1-1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거죠, 지금. 그럼 사칭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 있잖아요.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요,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세를. 그러니까 저자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칭자는 아니에요. 사칭자는. 그리고 부당한 표시광고 기억나세요? 들어본 적은 있죠? 부당 표시광고가 존다과해예요. 존다과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에서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속이는 광고. 이건데 이건 포상금 안 줍니다.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한 자예요. 그래서 주의를 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를 써 교란행위한 자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5, 6, 7번이에요. 5, 6, 7번. 알아보시겠어요? 5, 6, 7번을 우측으로 묶는 게 낫겠네요. 우측으로 묶어갖고 부동산 거래를 써 교란 행위자라고 메모해 놓으세요. 부동산 거래를 써 교란 행위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자. 그럼 보기가 편할 거예요. 암기도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럼 부동산 거래서 교란 행위가 뭐냐면요, 우리 금지행위 중에 7가지. 금지행위 1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7가지가 지금 부동산 거래서 교란 행위로 들어가 있는데, 시세 교란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뭐냐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게 시세교란 행위고, 우리 교재에 있는 5번의 내용이죠, 이게. 이게 시세교란 행위예요. 5번에 있는 내용이. 알아보시겠어요? 다음 6번 내용이 뭐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 제한하거나 공동중개 제한했다. 이게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이게. 그게 바로 6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럼 7번에 있는 내용은 뭐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게 그거였죠. 이게 특정 계곡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를 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했거나,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를 했거나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을 했거나 그 다음에 개공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를 했어요. 방해. 그래서 이거 유가강제 방해로 암기할 거거든요.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제한을 했거나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했거나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거나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가강제 방해로 나중에 암기할 거고 암기표가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 정도에 아마도 제가 나가긴 나갈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계정 때문에 이 계정 때문에 신경 써 죽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교포 양분으로 갈 거예요. 거꾸로. 교란행위자죠? 포. 그 다음에 이거 양이죠, 양. 양도 돼요.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한 자, 받은 자. 그 다음에 이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고 했죠? 부정등록. 그 다음에 이거 무등록업자라고 했죠? 무등록업자. 교포, 양부모. 이렇게 합니다. 교포, 양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된다. 왜? 우리나라 알을 갖다 키웠으니 좋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교포, 양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란행위자, 아닌자, 표시광고한 자, 그 다음에 양도대한 자, 받은 자, 부정등록한 자, 무등록업자. 그러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자예요. 투기주장한 자입니다. 이중사무소를 둔 자예요. 모두 포상금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암기하고 있어요. 이번 시험 때 물어봤죠,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 이래 두시고요. 그러면 이들에 대하여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 발해야 되겠죠? 이들에 대하여 당연히 발각되기 전까지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 공소지기 기소유예란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절차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 발해줘야 되고요. 어디다 하면 되느냐? 등록관청해도 되고 수사기관에 해도 되고 부동산 거래세 교란행위 신고센터 해도 됩니다. 수사기관은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말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 있잖아요. 신고 고발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포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누구한테 내야 되느냐? 등록관청에 내야 돼요. 신고 고발은 이 세 군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야 돼요. 이자가 지급권자예요. 수사기관에 신고발 해놓고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하는데 등록관청이 이때 조회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공소제기가 뭐냐면 기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소. 있잖아요. 수사를 쫙 해봤더니 이자가 무등록업자가 분명히 맞아요. 근데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느냐? 그래가지고 처벌하자 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 공소제기. 이걸 공소제기라고 그러고 공소제기를 다른 말로 기소라고 그래요. 기소. 그럼 기소유예는 뭐냐? 검사가요. 기소권을 갖고 있거든요. 형사재판으로 넘기는데 수사를 쫙 해봤더니 무등록업자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자가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으로 나선 겁니다. 검사가 기록을 봤더니 전과도 없어요. 반성 의미가 뚜렷합니다. 초범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범죄가 되긴 되지만 그 정상을 참작해서 검사가 봐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소유예다. 그럼 검사의 처분은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나와야지만 포상금을 줍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검사의 처분은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무혐의, 죄가 안 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이 지급돼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316쪽으로 와서 이제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한다고요? 등록관청이 하고. 자, 그러면 포상금액은 건당 얼마? 50만 원. 건당 50만 원.
그래서 용돈이 궁금하신 분은 아르바이트로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한 거 찾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맞죠?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한 거 환자.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일단. 자, 그러면 이 금액은 국고에서, 나라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어요. 90만 원은 나라에서 50%까지 보조해야 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 지급 결정을 했어요. 공소지획이나 기수예처분이 나오면 지급 결정을 하고요.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월 내에 줍니다. 1월. 지금 우리 공인인사법조계에서는 1월이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2번 다 나왔거든요. 공인인사법조계 1월이 2번이 빨리 줘야 되는 게 1월이에요. 포상금 빨리 줘야 되죠. 한 달이고요. 자격증 있죠. 자격증. 자격증 교부도 한 달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바꿔내갖고 틀린 집으로 만들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시험지 쫙 찢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공부 못 하시는 분이 꼭 한 달이지 30일인지 꼭 그거 암기하고 있다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어요.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먼저 한 자에게 줘야 되겠죠?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되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나눠줘야 되겠죠? 50만 원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이때는 나눠주는데 다만 약정이 있었어요. 그럼 약정된 대로 지급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B가 무등록업자를 공동신고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약정이 없다면 25만 원씩 나눠준다는 얘기죠. 근데 약정이 있었다. A는 30만 원, B는 20만 원. 그럼 약정된 대로 지급해줘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포상금 제도였습니다. 이거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을 암기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크게 무리가 없죠.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을 여기까지 해둡니다.